5,500만 원으로 작은 식당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작은 식당 입문서. 불황에 맞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식당 만들기와 운영법 전격 공개. 파트 1. 식당 창업을 위한 준비. 나만의 작은 식당. 그 꿈을 위한 준비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미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보자. 상상만으로도 좋고 구체적인 기술 연마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받거나 다른 식당에서 일을 익혀보면 조금씩 용기도 생겨날 것이다. 창업 준비에 있어서는 지나침이란 없다. 첫 식당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 키친. 2016년 12월 불광역 NC백화점 후문 앞에 두 번째로 열었던 식당의 건물주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 모르게 전 임대인이 건물을 팔고 새로운 사람이 건물주가 된 까닭이었다. 두 배 가까운 금액의 임대료를 듣는 순간 요리구는 딱 정이 떨어졌다. 그때로부터 2개월 후 우리는 동대문구청 옆쪽 건물 2층에 있는 24평짜리 점포를 계약했다. 그러고 보면 빠르고도 신속한 결단이었다. 운도 좀 따랐지만 작은 식당을 10년 가까이 한 덕분이라 곧 식당 이전으로 인한 세 번째 점포를 열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떨어졌다. 3월 1일 계약하고 3월 4일 인테리어를 의뢰한 후 한 달 만에 내부 설비와 인테리어를 마치고 간판을 달았다. 국시와 제철밥상 두 번째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4월 18일 오픈을 했다. 첫날 91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며칠은 오픈빨로 식당이 붐볐다. 하지만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재오픈에 가까운 고비를 겪으며 동네에 맞은 큰 변신을 맞아야 했다. 그나마 발빠른 변신 덕분에 이 책을 쓰는 즈음은 매일 평균 120여 명의 손님이 꼬박꼬박 찾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식당을 열 때는 조금 수월했을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순간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음식 장사 10년을 맞이했다. 2017년 4월 서울 동대문구청 옆 건물 2층에 세 번째 식당을 열었다. 2009년 39살 동갑내기 부부인 우리가 첫 식당을 연 곳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 전철역 근처 투앤드키친이라는 이름의 돈가스가 주력인 9평짜리 밥집이었다. 간판 로고 아래는 당신의 두 번째 부엌이라는 카피를 넣었는데 그것이 현재 식당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24살 때 전문 잡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출판계로 옮긴 후 내내 편집자로 일하다 39살 봄에 회사원 생활을 마친 나. 요리군도 그만큼의 세월 동안 직업 요리사로 일했다. 한식에서 시작한 뷔페, 단체 급식, 4년간 미군 뉴욕으로 옮겨가 일했던 랠리, 한국에 돌아와 중식 주방 등을 거쳐 늘 다양한 종목의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2019년 봄은 우리 둘에게 창업을 부추기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내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편집자로 지내면서 요리군에게 그해 가을 무렵부터 당시 직장인 남삼 뉴스호텔 주방장을 일을 계속해주기를 부탁했다. 2008년부터 창업자금으로 들어들었던 적립식 펀드가 가을이 지나면 창업의 씨앗이 될 종잣돈으로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의 부침으로 인해 요리군 역시 일찌감치 그곳을 나왔다. 그 무렵 나의 지인인 카페 전쟁터인 서울 홍대 부근의 카페를 열어 요리군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방 매니저로 몇 개월을 일하면서 짧게나마 이런저런 경험을 쌓았다. 나는 퇴사 전에 했던 2008년에 문학동 임프란트 아우름 대표를 지내며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와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를 출간했는데 이를 통해 작은 식당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하던 것이 창업 준비의 서막이었다. 작은 식당 10년의 변화. 2008년 우리는 둘 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점포 보는 눈부터 차근차근 키우고 싶었다. 장사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점포 위치니까. 먼저 당시 우리가 조달할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자주 다녀봤고 생각하는 홍대 상권의 부동산을 찾아가 마치 당장이라도 식당을 차릴 것처럼 점포들을 알아보곤 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식당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와 월세가 적당한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지금은 사방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2008년쯤에는 카페 붐이 일어났던 초기로 홍대 부근만 하더라도 합정역 쪽으로 홍대 상권이 막 확장되려던 때였다. 개성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며 홍대 상권이 거대화되기 직전 합정역 부근에 몇 개 점포가 눈에 들어왔고 그 점포들을 기준으로 머릿속으로 식당을 그려보았다. 주방을 비롯해 홀의 테이블, 의자 위치 등 공간을 구상하며 우리만의 식당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 다녀본 결과 홍대 상권은 빠른 변화 속도로 부침이 심할 것 같았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09년 겨울에서야 첫 식당을 연신내 근처였던 은평구 대조동에 열었다. 하지만 식당이 좀 알려지고 자리를 잡을 무렵부터 2012년 늦여름 투앤드키친을 닫게 되었다. 대학로에서 소위 대박난 한 음식점 사장님이 오랫동안 요리군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에서나 받을 만한 높은 연봉으로 함께 일하면 자신과 더 꿈을 키워가자고.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마침 늦둥이 첫 아이가 생겼다. 우리 나이 44살에 선물처럼 찾아왔다. 그래서였을까? 요리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더 벌고 싶다며 조금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 장고 끝에 설치비 정도의 권리금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넘겼다. 그리고는 새로 옮긴 음식점에서 일한 지 며칠 안 돼서 요리구는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그만두었다. 요리구는 당장 새 점포를 구해 다시 시작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 여기저기 안 다녀본 곳이 없이 점포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는 사이 겨울이 되었고 막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 큰 수술로 새 식당을 여는 일이 계속 늦어져만 갔다. 2012년 늦여름부터 2013년 봄까지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크나큰 시련을 겪으며 두 번째 식당을 불광역 NC백화점 후문 위치에 다시 열게 되었다. 가족 내에 큰일을 겪자 요리구는 무척 수세적인 태도로 이전 점포보다 더 싸고 알찬 점포를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뒤졌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이 당시 살던 불광동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조동 9평짜리 점포였다. 한눈에 봐도 심란한 골목 안에 있었지만 골목 밖이 대조시장이었고 의외로 유동인구가 엄청났다. 백화점 뒷골목이라 기대는 안 했었지만 그러나 기대만큼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그럭저럭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그곳에서 3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난 후 세 번째로 연 곳이 지금의 식당이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앞 동대문구청 옆 건물 2층에 24평짜리 점포다. 한때 생활의 무대였던 은평구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던 것이다. 5천만 원 전후 소비자본으로 창업하기. 5천만 원 전후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창업을 위한 마음의 준비는 둘 다 회사를 다니던 2008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2년 좀 안 되게 준비한 시간을 가진 셈이다. 아무래도 출판 일을 했기에 창업에 관한 책부터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창업 관련 책이나 정보가 솔직히 많지 않았다. 식당 창업이란 어떤 일인가? 그 과정을 알려주는 책이 절실했지만 현장감 넘치는 책은 의외로 없었다. 컨설턴트들의 사후 약방문 같은 분석이나 취재성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도 나름의 전문성이 있었겠지만 직접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은 이의 조언이고 왠지 공감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가게부터 큰 가게까지 직접 해본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주로 섭렵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려본 식당의 이미지는 10평 내외의 작은 식당이었다. 일부러 작은 식당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식당을 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다. 인생 후반기를 좌우하는 창업은 요리군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였기에 처음부터 규모를 키워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웠다. 무리를 했다가 자칫 실패하게 되면 우리 둘 다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 요리군이 아무리 요리사로 오래 일했다지만 식당 운영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 우리 부부의 그릇도 그때까지는 그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다.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을 즈음 차츰 큰 식당으로 키워가리라는 꿈. 처음 여는 작은 식당을 통해 몸으로 익힌 것들이 미래의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었다. 그 후 2번의 식당을 열고 닫으면서 3번째 식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5천만 원 전후의 비용으로 약 15평에서 25평 규모의 3명이 일하는 구조를 그린다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면 될지도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다. 작은 식당이 키워준 안목이었다. 첫 식당은 4천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들어 오픈을 했고 2번째 식당은 극도의 긴축 정책으로 2,500만 원 정도만 썼다. 그리고 현재의 식당은 딱 5,500만 원으로 오픈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10년이 흘렀다.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으면 차츰 큰 식당으로 키워가리라는 꿈. 처음 여는 작은 식당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 미래의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었다. 그 후 2번의 식당을 열고 닫으면서 3번째 식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늘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창업의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작은 식당 문을 열기까지는 전체 과정을 대략 설명한다. 우리의 순서는 이랬지만 창업 역시 10인 10세기의 창업주의 개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고 싶은 식당의 상상을 그린다. 이를 통해 식당이라고 해도 자신이 어떤 종목의 식당을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상을 그리는 방법은 각종 사진이나 정보의 스크랩과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식당을 직접 찾아가 반다. 그렇게 모은 정보는 꼬박꼬박 분석, 정리해준다. 자신이 취약한 점을 체크하고 미리 준비한다.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면 요리 실력을 연마하고 인테리어나 디자인 등이 약하면 꾸준히 잡지나 전문 서적을 읽고 감각을 키운다. 이때 창업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다녀보는 것도 좋다. 창업의 규모를 정하고 자본금을 모은다.
창업 자본금은 점포 계약과 오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운영 자금까지 포함된다. 그것을 잊지 말 것. 점포, 찾는 눈을 키운다. 준비기부터 원하는 지역을 직접 물색하며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보고 지역별 점포 임대료 시세를 익혀둔다. 점포를 구하고 계약하기. 점포를 구할 때는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창업 규모에 맞는 점포를 구하자. 인테리어 및 시공. 계약과 동시에 이전 운영자의 시설, 철거 혹은 개조 후 인테리어 시공을 한다. 인테리어 시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 주방 설비 및 식당 이름 짓기, 메뉴 선정, 위생교육 후 사업자 등록 및 주류 허가, 그릇 구입, 사입처 정하기, 소방 점검 받기 등 이것이 약 한 달 내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준비하기에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홍보 전략 짜기. 메뉴판, 홍보용 전단지, 혹은 식당 명함, 전용 냅킨 인쇄. 개업일에 맞춰서 홍보용 선물이나 떡 등을 준비한다. 오픈 대비 예행 연습하기, 리허설, 가오픈. 모든 메뉴를 골고루 주문받아서 어떤 순서로 요리하고 서빙하고 결제까지 이르는지 전체적인 순서를 경험해 본다. 그런 다음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한 후 진짜 오픈을 한다. 식당 휴일과 영업시간 정하기. 약 1개월, 3개월간 휴일 없이 식당을 운영해 본다. 그렇다면 어떤 날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그 지역과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직접 깨닫게 된다. 문제점 개선하기. 창업 후 약 6개월간은 전심전력으로 식당에 집중해서 초기에 모자란 점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일별, 월별 매출과 재료비 등의 지출을 파악하며 운영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계절별로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며 식당을 운영한다. 작은 식당의 장점과 단점. 작은 식당의 장점은 인생에 처음 하는 창업에 있어서 조금은 덜 두렵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용기를 준다. 혹여 잘 안 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적고 운영에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을 덜 수 있어 좋다. 시작부터 덜컥 큰 식당을 창업했다가는 망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깔려 삶 자체가 벼랑에 내몰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작은 식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 메뉴를 선택해야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만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 자신감을 키우면서 큰 식당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우리 둘은 대박 신화에 잘 현혹되지 않는 편이라 작은 식당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래서 좋았다. 작은 식당의 단점은 운영자의 부단한 근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재료 저장 공간이 모자라 요리구는 재료와 소스 등을 조금씩 준비하느라 늘 바쁘다. 하루에 2,000명의 큰 연회도 거뜬히 소화한 적이 있었던 그에게 첫 식당 투앤드키친에서 최고 매상을 올렸던 날의 노동 강도를 물어봤더니 솔직히 단체 손님 2,000명을 치를 때보다 더 힘들었단다. 아마도 그때는 창업 초기라 더 그랬으리라. 좀 넓혔다고 하는 지금도 메뉴가 많아서 메뉴별 저장 공간은 늘 모자라다. 그만큼 쉴 새 없이 재료를 손질해야 하고 저장해야 한다. 작은 식당에서는 요리를 하는 직업 공간도 좁고 휴식 공간도 따로 둘 수도 없다. 요리사의 투철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덕분에 음식의 질이 좋아지는 큰 장점이 있다. 소박한 한 끼 식사지만 오래 묵힌 재료들이 아닌 하루에도 몇 번씩 다듬고 준비하고 밥을 지어 내놓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작은 식당은 경쟁자가 생기기 쉽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들어와서 밥그릇을 빼앗아가 갈 수도 있고 조금 자리 잡았다 싶을 때 상권이 떠서 그 자리에서 계속할 수 없는 억울한 임차인의 운명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많아도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자본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많은 문제를 덮어준다. 그렇지만 엄청난 대박이 나기 전까지는 규모의 한계 때문에 매출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올리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다. 창업, 대박 신화의 꿈을 버려라. 2009년 첫 식당을 열었던 때와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경기나 시장 상황이 격변하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첫 식당 때 나는 절반만 발을 걸치고 일을 했다. 둘이서 온전히 식당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가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두 번째 식당을 시작할 무렵에는 늦둥이 마들이 막 태어나서 1년간은 식당 일을 돕지 못했다. 이후 평일에는 다른 직업의 일을 하고 토요일에만 식당 일을 도왔다. 두 번째 식당을 정리하기 직전인 2016년에는 사회가 촛불 전국으로 정말 장사하기 힘들었다.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가게를 접고 있었고 지금은 더 그렇지만 유명한 상권을 비롯해 골목마다 빈 점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공은 꿈도 못 꾸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 싶었던 때. 하지만 TV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연일 창업 관련 정보가 쏟아진다. 연 매출 땡땡원 억을 올린 대박 식당. 뭐 이런 멘트와 함께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빠른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시계. 아직도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노라면 그 식당 돈 엄청 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집에서 남편 월급만 보고 살기엔 앞날이 불안한 주부나 부업 혹은 창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이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은 전혀 다른 얘기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설명회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달이 건너 들어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직원들조차도 퇴사하고 나면 이런 소리를 한다. 그들의 말처럼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식당을 비롯해서 소위 장사라는 것은 회사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스템만 있으면 일이 착착 진행되고 수익이 예상처럼 딱딱 나는 일이 절대 아니다. 10년간 해보니 장사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다. 방향성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나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다. 개선해야 할 문제는 순간순간 다르게 닥친다. 그에 따라 매일 음식을 고쳐나가고 운영 방식을 쇄신한다. 그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이익이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세 번째 장소인 동대문구청 옆에 식당을 열어 연일 손님들이 붐비고 그 내방객 수가 2년 가까이 꾸준히 오르고 유지된다. 하지만 이익만을 따져봤을 때 우리 성공한 거 맞나? 의아하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대박이 났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평균 우리 두 사람 월급 정도의 이익이 나오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쓸 자격이 있을까 자문해보며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이나 빚 하나 없이 이만큼의 식당을 일궈냈으며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찾아와주는 식당으로 꾸준히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좌충우돌 창업 10년 차엔 이 정도 이익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싶다. 작은 식당이지만 목표는 있다. 출판계에서 일을 했지만 회사원이라는 딱지를 떼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서 한자리 했던 나도 처음에는 참 몰랐다. 창업을 하면 곧바로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식당이든 회사든 목돈을 풀어 푼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말처럼 이미 큰 돈은 들어갔는데 돌아오는 돈은 천천히 조금씩 들어온다. 따라서 창업 자금을 마련할 때는 넉넉히 준비하되 쓸 때는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집행해야 한다. 돈을 벌려면 규모 있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하기 쉽다. 물론 큰 식당으로 시작하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다양한 시스템을 갖춰 있으면 스스로 뿌듯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매출은 작은 식당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지출도 커서 오너가 가져가는 돈이 적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을 들여 창업한 작은 식당이나
돈을 많이 들여 창업한 큰 식당이나 실질적인 수익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로 따져보면 더 못 번 셈이 된다. 식당을 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과 경험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식당에 오시는 손님 중 잘 나가던 옛 회사 사장님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혼자서 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을 수 없다고 하셨다. 수익이 적으면 내가 덜 쓰게 된다고 식당 일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긴다. 작은 식당이나 큰 식당이나 일이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이고 두 길 모두 걷다가 넘어질 확률 역시 같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자신감을 높여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첫 식당, 두 번째 식당, 그리고 현재의 식당을 오픈하면서 현실의 무게를 절절하게 느끼며 다음 식당에 대한 꿈을 또다시 꾸게 된다. 세 번째 식당을 여는 만큼 손님이 많아 대박이 나면 돈도 많이 들어오겠지 하던 순진한 생각은 사계절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깨졌다. 그 이상을 벌면 더 좋겠지만 이익 면에서 그저 먹고 살 만큼 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3배는 높아진 노동 강도와 운영의 피로감 등을 겪으며 하루하루 발전해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식당이 지금보다 작았기에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매일 쌓이고 있다. 사실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식당은 또 완전 초보일 터. 그렇게 발전을 통해 어느 날 큰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는 날이 오겠지. 매일매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 구성, 임대 보증금, 주택의 경우처럼 점포를 비워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점포 유지비, 월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높은 월세는 식당 운영에 부담을 준다.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흔히 3일 일해서 한 달 월세를 낸다고들 한다. 그 정도면 매출이 좋은 상권이라고들 한다. 요리구는 지금까지 3번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균 2일을 일해서 월세를 냈다. 그러니 허름했던 2번의 점포를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운영자들은 죄다 망해서 나간 곳이었다.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점포에서 나갈 때 회수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식당에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남은 이익을 기준으로 본다. 즉, 권리금이 1년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고액이라면 재고해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공사비, 전체 운영자의 시설 철거, 전기 철거, 간판,
목공, 가구 구입까지 포함한 비용이다. 만약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기에 투자된 비용은 회수가 어렵다. 문 닫는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빚으로 커지는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인데, 다음 운영자가 인테리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일 경우 당연히 철거비까지 지불하는 일도 생긴다. 그러므로 높은 인테리어비는 점포 정리 시 완전히 까먹게 되므로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 보통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작은 식당이라면 창업 자금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내외가 적당한 것 같다. 현재 시점에서 통상 중상급 인테리어비는 평당 100에서 120만 원 정도로 본다. 시설비, 냉장고,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 각종 주방 설비, 그릇, 환기, 기계 및 설치비를 말한다. 비품 및 구입비,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에 들어가는 비용, 청소도구, 서재, 앞치마와 유니폼, 냅킨, 인쇄 등. 인건비, 처음부터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들이는 만큼 얼마나 더 매출을 올려야 하는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재료비, 메뉴 선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재료를 덜 쓰는 것이 음식점 운영의 키포인트다. 재료비의 고저에 따라 오너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이유다.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오픈 날부터 약 3개월간은 충분히 회전시킬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재료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전단지나 각종 홍보물에 드는 비용, 예비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전체 창업금 중 2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 예비비는 창업 초기 매출이 오를 때까지 식당 운영비다. 식당은 음식을 파는 장사라 재료비 급증은 아주 큰 문제인데 이럴 때를 대비한 비용이기도 하다. 기타, 음식물 피해나 사고에 대한 화재보험, 방충 방역로, 인터넷 회선비 등 고정 지출 항목을 잡비,